송이네 책방. 숑이네 책방. 안녕하세요. 숑이네 책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올빼미군,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올빼미입니다. 오늘은 정말 재미있는 책을 들고 왔는데요. 10대들을 위한 옴니버스식 소설인 취미는 악플, 특기는 막말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목 그대로 악플과 막말을 재미로 사용하는 아이들에게 큰 울림과 처방전이 적혀있는 5편으로 된 소설입니다. 그중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 말을 먹는 귀신이라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럼 바로 책 소개해보겠습니다. 야, 압둘라! 목청 좋은 성혁이의 외침에 딱 한 명만 빼고 아이들이 일제히 돌아봤습니다. 희죽 웃는 성혁이는 다시 외쳤습니다. 안 들려? 오늘 짜장면인데 너 돼지고기 못 먹잖아. 어떡하냐? 한국에 왔으면 한국식으로 살아야지. 삼겹살이랑 족발이 얼마나 맛있는데. 성혁이는 우스꽝스러운 제스처까지 곁들여지자 웃음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내 이름은 압둘라가 아니라 김진훈이야. 몇 번을 말했는데 자꾸 압둘라라고 해. 진훈이가 성혁이 앞에 다가와서 핏발선 눈으로 노려봤습니다. 미안, 입에 붙어서 말이야. 압둘라가 맘에 안 들면 모하메드는 어때? 아님 후사인이나. 그만하라고 좀. 화가 났다기보다는 지긋지긋한 표정을 한 진훈이의 말에 성혁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솔직히 니네 아빠가 요르단 사람인데 어떻게 김씨성을 가져? 법적 절차 다 밟았거든? 그리고 시리아 사람이라고 계속 얘기했잖아. 시리아든 요르단이든 외국은 외국이지. 돼지고기도 안 먹으면서 괜히 한국 사람인 척하지 마.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는 진훈이로 인해 학교 식당 분위기는 싸늘해졌습니다. 하지만 성혁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막말을 합니다. 성혁이를 매섭게 쳐다보는 진훈이는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식당을 나갔습니다. 잠시 후 테이블에 앉아서 성혁이는 밥을 먹고 있는데 식당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파랗게 질린 1학년들이 보였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심상치 않은 것을 느낀 성혁이는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러니까 떨어졌대요. 뭐가? 진훈 선배가 3층 교실에서 뛰어내렸어요. 뭐라고? 그 소리를 듣자 일제히 주변 아이들은 성혁이를 쳐다봤고 겁이 난 성혁이는 목소리를 높이며 자신 때문에 진훈이가 그렇게 된 게 아니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냉랭함을 읽은 성혁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얼음이 돼버렸습니다. 조금 후 성혁이의 귀에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교실에서 뛰어내린 진훈이는 천만다행으로 화단인 나뭇가지에 걸리는 바람에 다리만 부러졌습니다. 하지만 뛰어내리기 전 엄마에게 울먹거리며 전화를 해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말하고 반 친구들이 있는 단톡방에서도 같은 얘기를 남기는 바람에 성희는 꼼짝없이 가해자로 지목되었습니다. 구급차가 다녀간 뒤로 학교로 기자들이 찾아오면서 다음날부터 뉴스와 신문에 기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니셜로 처리되긴 했지만 어느 동네인지 언급되었기 때문에 댓글로 학교 이름이 나왔고 학년과 반까지 공개되었습니다. 뉴스와 신문을 통해 다문화 가정 학생에 대한 인종차별성 발언이 수신사들을 불러왔다고 보도되면서 댓글장이 폭발해버렸습니다. 댓글들이 하나같이 성혁이를 욕하는 것이라서 계속 들여다봤다가는 성혁이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야? 성혁이는 억울하다면서 그냥 장난이었다고 항변하지만 선생님이나 아이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일사천리로 학폭위가 소집되었고 성혁이는 출석 정지가 떨어졌습니다. 학폭위에 참석해서 내내 선처해달라던 성혁이의 엄마는 집으로 돌아와서는 아무 말이 없고 성혁이 아빠는 큰 소리로 화를 내셨습니다. 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임마? 어쩌긴 뭘요? 내일 그 친구 병원에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해. 싫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빠까지 그래요? 학교에서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눈총에 시달린 성혁이는 목소리를 높이며 대들다가 하마터면 아빠에게 맞을 뻔했습니다. 그나마 성혁이의 엄마가 말리는 바람에 맞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아빠로부터 성혁이는 어마어마한 질타를 받았습니다. 야 이 새끼야, 그럼 잘했어? 지난번 명태대상자에서 간신히 빠졌다가 너 때문에 다시 대상자가 되었다고? 뉴스에 기사가 나가고 은행 지점으로 전화가 수백 통씩 오고 있어. 자식 교육 제대로 못 시켰다고 적금 해약하겠다고 하고 항의 시위하러 온다고 난리야. 성혁이 아빠는 씩씩거리며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진작 진동 어머니 얘기를 들었어야 했는데. 성혁이 아빠는 성혁이 엄마를 쳐다보며 갑자기 말을 멈추시면서 서있던 성혁이에게 방으로 들어가 임마. 라면서 성혁이를 방으로 보내시더니 성혁이 엄마와 둘이 조용히 무언가 얘기하십니다. 진동에 사는 할머니는 성혁이의 친할머니입니다.
하지만 아빠의 새엄마고 무당할머니입니다. 성혁이 아빠는 성혁이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진동할머니랑은 연락을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보름 전쯤 갑자기 성혁이 아빠에게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혁이에게 나쁜 기운이 있다면서 말을 먹는 귀신이 붙었다면서 당장 자신에게 보내라고 귀신을 쫓아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엄마는 말도 안 된다면서 차분히 아빠를 설득시켜 다행히 성혁이는 진동 할머니네 안 가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오후 성혁이는 삼촌에게 전화가 걸려온 후부터 일이 묘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청소기를 돌리다 말고 외삼촌 전화를 받은 성혁이 엄마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성혁이 엄마는 갑자기 넋이 나간 사람처럼 삼촌 가게에 갔다 온다고 하십니다. 성혁이 외삼촌은 얼마 전 여기저기 빛을 내서 간장게장집을 크게 열었습니다. 무리해서 큰 가게를 냈기 때문에 가게가 잘 안 된다면 큰일 난다는 말을 성혁이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엄마는 저녁 때가 한참 지나서야 돌아왔는데 한참 울다 왔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성혁이에게 외삼촌네 가게 문 닫게 생겼다고 하십니다. 뭐냐하면 사람들이 성혁이는 삼촌 가게로 찾아가서 손가락질하고 인터넷에 음식이 맛없다고 올리는 바람에 문 연 지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손님이 팍 줄었고 사람들이 행패를 많이 부려 도저히 장사를 못한다고 문 닫아야 한다면서 성혁이 엄마는 계속 울먹거리십니다. 결국 며칠 후 외삼촌 간장게장 집도 성혁이 때문에 문을 닫고 맙니다. 막대한 빚을 남긴 채 말입니다. 충격에 빠진 엄마는 정신과에 상담을 받으러 다녔고 며칠이 지나고 엄마는 외할머니와 외삼촌 가족과 여행 갔다 온다면서 훌쩍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아빠 역시 한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니 성혁이를 보면서 너 잠깐 가 있어야겠다. 어디로요? 진동할머니네. 어제 통화했는데 지금이라도 당장 데려오라고 하네. 나 가기 싫어, 아빠. 성혁이는 주르륵 눈물을 쏟으면서 말했지만 아빠는 단호했습니다. 나도 보내고 싶지 않지만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가족 완전히 원수되는 건 시간 문제야. 나도 어디 바닷가에 가서 머리 좀 식히고 와야겠어. 이러다가는 폭발하고 말겠다. 라고 하십니다. 과연 성혁이는 무당할머니 댁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계속 이야기해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초대박입니다. 네, 올빼미군의 재미난 책 속에 잘 들었습니다. 이번 책은 말에 대한 가벼운 인식으로 인해 농담으로 오가는 혐오 표현, 무심코 행해지는 언어 폭력들이 누군가에게 말이 칼이 되어 가슴과 영혼을 상처내고 핥히는 일이 일상처럼 되어가는 요즘 10대들에게 말의 가치와 무게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는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배운 비속어를 여과 없이 사용하는 아이들이 상당수고 별다른 고민 없이 인터넷에 악플을 다는 키보드 워리어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 이번 책에서 무당할머니가 한 말을 소개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말로 상처를 주면 그게 다시 너나 주변 사람들에게 칼이 되어 돌아오는 거다. 말은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운명을 망치는 힘을 가지고 있어. 말을 할 때 중요한 건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마음이란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해도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해. 그럼 이상으로 숑인의 책방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구독했다.